혹시 파티에서 외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주위 사람들은 모두 즐겁게 웃고 떠들며 단순한 기쁨의 신호를 주고받는데 당신은 그들의 움직임 궤적을 분석하고 사회적 코드를 해독하며 내면의 원자로가 과열되어 비상정지를 요구하는 것을 느끼고 있죠. 파티는 한창입니다. 시끄러운 음악, 당신에겐 너무 뻔해 보이는 농담에 웃는 사람들, 아무런 흥미도 느껴지지 않는 이야기들. 당신은 식어버린 음료가 든 잔을 들고 구석에 서서 마치 무거운 앱 10개를 동시에 실행한 휴대폰처럼 사회적 배터리가 급격히 방전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느낍니다. 당신은 이 즐겁고 시끄러운 무리를 보며 끔찍할 정도로 익숙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난 뭐가 문제일까? 왜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그냥 이 순간을 즐기는 게 이렇게 힘들지? 시나리오가 당신의 자서전처럼 느껴진다면 희소식이 있습니다. 당신은 고장난 게 아니며 혼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 피로 또는 사회적 숙취의 전형적인 증상이며 특히 지능이 높고 분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더욱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역설입니다. 뛰어난 지능은 사회생활을 포함한 모든 게임에서 당신의 비장의 무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한 상황을 쉽게 파악하고 사람들을 책처럼 읽어내며 재치로 분위기를 주도해야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프로세서가 똑똑할수록 인적 요인으로 인해 더 빨리 과열됩니다. 전형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회사 회식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 30분은 순조롭습니다. 당신은 대화에 참여하고 재치 있으며 적절한 질문을 던지고 심지어 즐거움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그 후 마치 보이지 않는 스위치가 내려간 것처럼 모든 것이 바뀝니다. 새로움의 효과가 사라지고 뇌는 표면 스캔 모드에서 심층 분석 모드로 전환됩니다. 대화는 갑자기 귀가 먹먹할 정도로 피상적으로 느껴집니다. 배경소음 같던 실내의 소음은 고막을 때리는 물리적인 고통으로 변하고 주위 사람들의 미소는 의지력으로 유지해야 하는 피곤한 가면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헬이 되기 시작합니다. 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짓고 자동응답기처럼 몇 마디 상투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의식은 이미 탈출했습니다. 안전한 침묵 속의 집, 책, 복잡한 영화, 혹은 그냥 천장을 바라보는 상상 속으로 에너지는 0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곤두박질칩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케이크 위에 놓인 체리는 바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죄책감입니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게 지루하다니 난 나쁜 친구야. 난 긴장을 풀고 즐길 줄 몰라. 아마 난 그냥 거만한 괴짜일 거야. 자, 왜 당신의 고성능 뇌가 모두가 즐거운 와중에 파업을 선언하는지 알아봅시다. 당신이 잘못되었거나 반사회적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프로세서, 아키텍처와 그것이 실행되는 운영체제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 혹독한 인지적 과부하. 당신의 뇌를 최신 양자 컴퓨터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작동 기억, 워킹 메모리는 당신의 의식적인 주의력입니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무리 속에서 절전 모드로 작동합니다. 듀 세계의 주요 정보 흐름, 즉 자신이 직접 참여하는 대화, 배경음악, 그리고 배가는 길에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 것 정도만 추적하죠. 나머지는 백색 소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는 절전 모드를 경멸합니다. 항상 최대 성능으로 작동하죠. 모든 것을 스캔하고 분류하고 분석합니다. 정말 모든 것을요. 당신은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듣습니다. 동시에 그의 비언어적 신호, 즉 얼굴의 미세한 표정, 불안하게 떠는 다리, 말의 의미와 일치하지 않는 목소리 톤을 분석합니다. 동시에 당신의 귀는 옆 테이블의 감정적인 대화 조각을 포착하고 그 맥락을 재구성하려 합니다. 당신의 시야는
상사가 동료를 거의 감추지 못하는 짜증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는 것을 포착하고 뇌는 즉시 그 원인에 대한 가설을 씁니다. 당신은 웨이터가 왜 그렇게 지쳐 보이는지 생각하고 그의 힘든 삶의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봅니다. 당신은 친구의 아무렇지 않은 농담 속에 숨겨진 동기와 사회적 파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반응을 분석하며 정상적이고 관심 있는 척합니다. 이러한 각각의 정보 흐름은 당신의 작동 기억에서 실행되는 무거운 프로그램입니다. 수십 개의 프로그램이죠. 1시간 후에 시스템이 느려지는 것을 넘어 완전한 무관심과 탈출 욕구라는 죽음의 블루 스크린을 띄우며 멈춰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현상은 높은 인지 부하라고 불립니다. 당신의 뇌는 분석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끊임없는 분석 작업은 정신적 연료를 끔찍한 속도로 태워버립니다. 두 번째 이유, 정보 처리 기피의 저주. 똑똑한 사람들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여러 분석 단계로 깊이 파고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자동적인 과정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휴가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를 할 때 당신은 좋았어, 바다, 태양, 올인클루시브 호텔 같은 사실의 나열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는 즉시 복잡한 분석 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즌에 터키를 선택했군. 경제적인 이유일까? 아니면 소셜미디어 트렌드의 영향일까? 호텔이 올인클루시브였다고 하는데 이건 스트레스 해소와 통제감의 환상을 위한 전형적인 소비 패턴이지. 그런데 왜 그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기쁨이 없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있을까? 아마도 휴가가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잠시 덮어두었을 뿐일 거야. 당신은 숨겨진 연관성을 찾고 다층적인 가설을 세우며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행간의 의미와 문화적 코드를 분석합니다. 이것은 마치 초정밀 레이저 현미경으로 못을 박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강력한 도구를 깊이가 필요 없는 작업에 사용하니 모든 에너지가 낭비될 뿐입니다. 특히 스몰 토크, 즉 날씨, 교통체증, 드라마에 대한 공허한 잡담에서 잔인하게 드러납니다. 의미, 아이디어, 복잡한 개념, 지적 도전을 갈망하는 당신의 뇌에게 이것은 진정한 고문입니다. 영양분이 필요한데 정보의 정크푸드, 즉 정신을 위한 플라스틱 음식을 제공받는 셈입니다. 페라리 엔진에 물 섞인 가장 싼 휘발유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그냥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덜덜거리고 시동이 꺼지고 결국 고장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마음 이론의 과열. 마음 아이론 Theory of Mind 은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다른 자신만의 생각, 신념, 감정,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우리의 타고난 능력입니다. 이는 공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초입니다. 지능과 공감 능력이 발달한 사람들에게는 이 메커니즘이 종종 터보 모드로 작동합니다. 당신은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의 입장이 되어보고 당신의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을 예측하려 하죠. 어떤 대화에서든 당신은 단순히 자신의 대답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머릿속에서 실시간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모델링합니다. 만약 내가 A라고 말하면 그는 아마 B라고 생각하고 C라는 감정을 느낄 거야. 이것은 미래 D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D라고 말하는 게 더 외교적이지만 그러면 그는 내 진짜 생각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 그가 말하는 것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내 반응을 시험하는 거라면 어떡하지?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사실 실제 사람과 하나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그의 상상 속 아바타들과 10개의 병렬 대화를 나누는 셈입니다. 상대방의 가능한 감정이나 생각이 각 체스 말인 체스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완벽하고 균형 잡힌 대답을 위해 이 모든 다단계 조합을 계산하는 동안 보통 사람은
이미 머리에 떠오른 첫 번째 말을 내뱉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과열된 사회적 프로세서와 말하지 못한 생각과 함께 홀로 남겨집니다. 이게 내향성 때문일까요? 그렇기도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이건 그냥 내향적인 사람에 대한 설명이잖아 일 겁니다. 네, 엄청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실제로 혼자 있을 때 에너지를 얻고 교류하면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하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사회적 피로는 에너지의 원천, 내향성, 외향성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에너지의 소모율에 관한 것입니다. 핵심 단어는 인지적 비용입니다. 지능이 높은 외향적인 사람도 파티에서 빨리 번아웃될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교류를 즐기고 주목의 중심에 서겠지만 그의 뇌는 여전히 배경에서 모든 것을 분석하며 과부하 상태로 작동할 것입니다. 차이점은 그가 레몬처럼 완전히 지친 상태로 집에 돌아가겠지만 고갈 과정 자체가 조금 늦게 시작되고 주위 사람들에게 덜 눈에 띈다는 것입니다. 그는 파티의 스타가 된 후 기절하듯 쓰러져 이틀 동안 침묵 속에서 회복할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여기 우리의 가상 주인공 맥스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박식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취약하죠. 장면 1. 평범한 회사 회식. 맥스는 동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그들은 인기 있는 새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료 1. 어제 마지막 후에 봤어요. 진짜 대반전이었어요. 충격. 맥스 내면의 독백. 반전? 그 반전은 시나리오 구조를 분석하면 3회부터 예측 가능했던 전형적인 드스 엑스 마키나 기법인데 작가들이 그냥 게을러서 진부한 표현을 쓴 거야. 이 얘기를 하면 잘난 척하는 사람처럼 보이겠지. 그냥 동의하는 척 해야겠다. 맥스 억지 미소를 지으며 네, 정말 예상치 못했어요. 동료 취, 부장님. 나도 휴가 가고 싶은데 일이 너무 많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네. 맥스 내면의 독백. 분기 보고서 제출 직전에 휴가 가고 싶다는 얘기를 3년째 하고 있군. 이건 불평이 아니라 사회적 신호야. 자신의 피로를 과시해서 혹시 모를 실패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거지. 수동 공격적인 기대 관리 전략이야. 조종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공감을 표현해야 해. 맥스 겉으로. 네, 일이 많으시죠. 부디 푹 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분간의 피상적인 대화 동안 맥스의 뇌는 복잡한 체스 게임을 한 것과 맞먹는 분석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에게는 그저 가볍고 의미 없는 잡담이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청난 에너지 유출의 원인입니다. 장면 2. 친한 친구와 배서 만남. 친구가 연애 문제로 불평합니다. 친구. 그리고 걔가 또 내가 자기 말을 전혀 안 듣는데 도대체 뭘 더 어쩌라는 건지. 맥스 내면의 독백. 그는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구체적인 비난에 집중하지만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야. 이전 이야기들로 미루어 볼 때 문제는 그의 정서적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이야. 통제적인 어머니와의 어린 시절 관계에서 비롯된 패턴이지.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파트너를 선택해서 관계를 망치고 나는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자신의 깊은 신념을 확인하는 거야. 맥스, 계속해서 독백. 상처 주지 않으면서도 증상이 아닌 근본 원인에 대해 성찰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말을 해야 해.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그리고 맥스가 머릿속에서 이상적이고 공감적이며 깊이 있고 건설적인 문장을 구성하는 동안 옆에 앉아있던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는 친구의 어깨를 툭 치며 큰 소리로 말합니다. 야, 신경 꺼. 여자들은 다 그래. 한 잔 더 하자. 바로 그 순간 맥스는 극복할 수 없는 시면을 느낍니다. 당신은 본질을 파고들려 하지만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즐겁게 표면을 떠다니고 있습니다.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세계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두 세계를 끊임없이 오가는 것은 엄청나게 지치는 일입니다. 이 모든 정보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영원한 은둔자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숲속에 오두막을 지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해결책은 고립이 아니라 당신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정신적 에너지를 의식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2단계, 수용과 낙인 제거. 이것은 버그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자신을 탓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 나거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것은 강력하고 민감하며 복잡한 도구이며 모든 전문 도구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취급과 미세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당신은 반사회적인 것이 아니라 탈포스트 사회적인 것입니다. 깊고 의미 있으며 지적이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관계에 대한 당신의 요구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기준입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세요. 2단계, 사회적 배터리의 관리자가 되세요. 당신의 사회적 에너지를 실제적이고 측정 가능한 자원으로 다루기 시작하세요. 머리 위에 스마트폰처럼 눈에 보이는 배터리 표시등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아침에는 100%를 가리킵니다. 이제 각 사회적 상호작용을 방전율로 마음속으로 평가하기 시작하세요. 동료와의 짧고 의미 없는 잡담 5%, 활발한 토론이 있었던 1시간짜리 업무 회의 25%,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눈 친한 친구와의 저녁 식사 30%, 하지만 기분과 의미는 85%, 시끄러운 음악이 있는 50명 규모의 파티 2시간 만에 90%, 실시간으로 배터리 수준을 추적하는 법을 배우세요. 20% 남았다고 느끼시나요? 그것은 위험 수위입니다. 시스템이 비상 종료되기 전에 정중하게 활동을 마무리하고 충전하러 갈 시간입니다. 3단계, 싸울 전투를 선택하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기술. 당신은 모든 생일 파티, 회식, 사촌의 결혼식, 동창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참석은 의무가 아니라 귀중한 자원입니다. 거절은 배신이 아닙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행위입니다. 간단한 기쁨 또는 유익 규칙을 사용하세요. 동의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2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행사가 나에게 진정한 기쁨을 줄 것인가? 그리고 이 행사가 나에게 실질적인 유익 경력 개발, 중요한 네트워킹을 줄 것인가? 2 질문 모두에 대한 답이 아니오라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기억하세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한 친구와 나눈 2시간의 깊은 대화는 일주일 내내 당신을 충전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2시간의 피상적인 파티는 당신을 3일 동안 방전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4단계, 구명정 전략. 크고 시끄러운 모임을 피할 수 없다면 중요한 결혼식이나 회식 등 특수작전처럼 준비하세요. 당신의 목표는 최소한의 손실로 살아남는 것입니다. 당신의 주요 전술은 조용한 구역을 찾거나 만드는 것입니다. 발코니, 빈 회의실, 뒷마당, 심지어 화장실 칸일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규칙을 만드세요. 30, 40분간의 강도 높은 교류 후에는 5분간의 전술적 휴식, 그냥 조용한 구역으로 나가서 심호흡하고 창밖을 보고 휴대폰을 확인하세요. 당신의 감각 및 인지 프로세서를 재부팅하는 겁니다. 믿으세요. 당신의 50분간의 부재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겁니다. 이것은 잠수부가 숨을 쉬기 위해 주기적으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적 정보의 홍수에 익사하지 않기 위해 필수적인 일입니다. 5단계, 당신 편을 찾고 깊이를 만드세요. 어떤 큰 파티나 컨퍼런스에도 항상 당신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의 중심이 아닌 가장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크게 소리치지 않고 관찰하고 있죠. 이들이 당신의 잠재적인 동맹입니다. 시끄러운 주류에 동화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패배하는 전략입니다. 대신 당신의 분석적인 마음을 사용해
잠재적으로 흥미로운 한두 명을 찾아내세요. 다가가서 스몰 토크가 아닌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대신 최근에 접한 가장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무엇이었나요? 또는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네,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당신은 의미 있고 영양가 있는 교류의 몫을 얻고 그날 저녁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낄 것입니다. 6단계. 의식적인 회복을 계획하세요. 이것은 준비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행사 후에는 반드시 달력에 휴식 기간을 계획하세요. 저녁 한때일 수도 있고 다음 날 전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약속, 최소한의 전화와 메시지, 불필요한 사람들과의 만남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침묵, 그리고 당신을 진정으로 채워주는 것들만 있습니다. 좋은 책, 복잡한 음악, 공원에서의 고독한 산책, 집중이 필요한 취미. 이것은 이기심이나 게으름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성능 뇌를 위한 필수적인 정신위생입니다.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친 후 노트북을 충전기에 꽂잖아요.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당신이 빨리 지치는 것은 결점이나 약점,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장 큰 재능, 즉 강력하고 복잡하며 깊이 있는 지성의 이면, 그림자 측면입니다. 당신의 뇌는 구름을 비추는 조용한 연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디어, 분석, 성찰, 그리고 복잡한 상호 연결에 거친 바다입니다. 그리고 탁하고 얕은 잡담의 시냇물이 그 속에서 만족감이나 에너지를 주지 못하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남들처럼 되려고 애쓰는 것을 멈추세요. 침묵, 고독, 의미에 대한 당신의 자연스러운 요구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을 멈추세요. 이것은 고쳐야 할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해상도로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당신의 초능력입니다. 상황이 당신을 통제하게 두지 말고 당신의 에너지를 관리하세요. 의무적인 교류 대신 질 좋은 교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1시간의 대화가 다음날 아침이면 잊어버릴 10시간의 파티보다 낫습니다. 당신의 머리는 공허한 대화와 타인의 의견을 담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의 궁전이자 아이디어의 보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아련하도록 초대할지는 오직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